화요일 저녁 9시에만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 그룹의 독서 시간. 네, 요즘에 워낙 바쁜 미팅 스케줄로 한 달에 한 번밖에 이글 같은 독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귀 쫑긋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경청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우리 은하령 사장님께서 선정하신 이 책이 매우 기대되는 책이고 또 저의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을 공부하고 또 자연 치유라고 하는 거, 또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걸 배워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꼭 한 번은 들어봐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정말 쏙쏙 들어오게 읽어주실 우리 그룹의 공식 강사, 네, 우리 은다이아, 우리 은하령 사장님의 독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우, 와우. 네, 반갑습니다. 오늘 독서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아이비오 은아령입니다. 와! 제가 이제 독서 강의를 맡고 이번 달 책을 어떤 책을 할지 미리 솔직히 선정을 해뒀어요. 이 책은 이제 꼭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읽고 나서 너무 우리들한테 참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엄마, 아빠, 그리고 그러니까 소중한 내 건강과 그리고 내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필수적으로 꼭 한 번쯤은 읽어보고 알아둬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 책으로 주제를 정했고요. 제목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환자혁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한경이라는 이제 의사분이 지은 책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인 카피가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멘트가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던 게, 저희 딸이 이제 첫째 딸이 4살 때 안경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경이 이제 불편한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되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다 보니까 이제 소아 안과 잘하는 이제 그곳을 찾아서 가서 진료를 받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검사를 하고 뭐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안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사도 진짜 많이 하고 대기 시간도 되게 많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 검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해운대에 이제 백병원, 그러니까 그 모 병원에서 이제 소아안과 전문의가 이제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난시가 이제 고도 난시인데 속눈썹이 이제 난시를 더 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안검하수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살짜리인데. 그게 너무 멘붕인 거예요. 안경을 끼는 것도 멘붕인데 그것 때문에 애를 전신마취를 시켜가지고 그 여름에 진짜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뜨아했죠. 근데 막상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막 수술 동의서를 쓰고 막 급박하게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소아안과 잘하시는 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알아봤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수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수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한다고 해서 굳이 저희 아이의 난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 난시가 그러니까 조금씩 더 심해지는 걸 막아준다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진짜 막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딸이면은 그 수술을 권했을까, 그 수술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드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조금 병원과 의사 그리고 약에 대해서 그냥 맹신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 역시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시작했었던 게 저도 주부였기 때문에 저희 또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사에서 이제 사회쇼금 자체가 아토피에 좋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이제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을 저는 또 관심을 가졌던 케이스였고, 그리고 리뷰표의 비즈니스를 옮겨오면서도 저희 제품 자체가 디톡스 제품이 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의 아토피에도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뭐 팩 사는 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막 부담이 없었던 사람이긴 해요. 왜냐면 벨기에 약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직구를 통해서 그런 몸에 좋다는 거, 건강하다면은 솔직히
돈으로 조금 해결이 된다면은 애가 아픈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제 엄마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좋다는 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더 격하게 이제 공감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한경이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을 소개를 하자면 일단 미국으로 서울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러니까 카이로프랙틱 척추신경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지금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레이저 통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척추 전문의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은 조금 의료 체계가 조금 달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이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공인된 이제 그게 의료가 있는 거고 레이저로 통증 클리닉에서 환자를 이제 진료하면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복용 환자들에게서 말초 신경통이 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레이저 약물 치료만 받는 환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영양학과적으로 조금 말 그대로 몸을 좀 관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다는 생각, 그런 사실을 착안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양학이랑 그리고 기능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추구를 하는 진료 방법은 환자의 질병을 관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하게, 이제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환자 교육과 역량뿐이라고 이제 이렇게 믿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식한 환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왜 병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자 본인도 한 번쯤은 직접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의 관심이 치료의 결과를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관절염, 골다공증, 암 등 대부분의 현대 성인병들이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고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리즈백이랑 참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니고 약간 안일한 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됐었을 때 나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고 생각보다 이렇게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이제 덜하다는 거죠. 차라리 뭐 주식이나 아니면 재테크에 더 관심이 많고 뭐 아이들 교육에 더 관심이 많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과 성공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성공은 했지만 건강을 바쳤어. 이 말은 참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면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그냥 그러니까 맨날 우리 스포님 하시는 말처럼 수위에는 이제 주머니가 없다는 말처럼 건강이 가장 참 중요하다. 이 생각.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를 지칭하는 닥터라는 이제 라틴어 어원이 원래는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의 역할이 조금 테크니션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다고. 약을 처방을 하거나 수술을 집도하는 기술자로 전락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 자체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제 이제 절친 중에 와이프가 이제 그 임상병리학과 의사인데 걔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코딩을 되게 열심히 배운대요. 앞으로 이제 미래의 트렌드는 AI가 암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암 치료에 있어서 그런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대체 가능하다고. 의사 역시도 뭔가 포괄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단순하게 기술적인 거라면은 AI한테 대처 가능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코딩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그걸 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병 대부분이 음식을 비롯한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암은 물론 우울증, 골다공증, 관절염조차 예외가 없다. 운이 없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
또 유전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운명도 아니다. 말 그대로 현대의학의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군대식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병을 일으키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음식과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환경을 제공해주고 의사는 뒤로 빠져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현대의학은 지금 같은 방식의 적극적인 개입을 거두려 하지 않고 환자들 역시 지금까지 병을 키워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살면서 병을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일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최첨단 의료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신약 개발이, 과학이, 테크놀로지가 답을 갖고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찬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돈은 남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 막상 더 중요한 건강은 잘도 맡기는 것이 현대인의 모순된 모습이다. 응급처치와 성형이 아닌 이상 현대인의 질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인병 치료 성공의 열쇠는 어디까지나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본인의 질병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관심, 환자의 지식, 환자의 의지, 환자의 자신감이 치료의 시작이다. 환자가 주체가 되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 의사들은 그저 관리만 해줄 뿐이다. 이분이 유튜브, 이제 닥터조의 건강이야기라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게 조금 힘든 분들은 그 유튜브 영상을 또 참고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혜진 스폰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에 미국에서 의료 가시를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700명이 넘는다. 쉽게 말해서 하루에 전보 여객기가 2대씩 추락하는 꼴이다. 2016년 5월 국제학술지 존스 홉킨대 마틴 맥커리 교수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3년 기준 3,541만 6,020명이 입원했고 의료과실로 25만 1,45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체 사망자의 9.5%에 해당하고 심장질환과 암에 의한 미국인 사망 원인 3위로 호흡기 질환, 사고, 뇌졸중,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보다 높았다. 연간 25만 명.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깜짝 놀랄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25만 명의 사망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가 10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병원 내 감염이 8만 명, 약 처방 외에 의료진 실수가 2만 명, 불필요한 수술이 1만 2천 명, 병원 내 약 처방 실수가 7천 명 순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우리 마이클 잭슨이나 뭐 히트니 휴스턴, 지미 핸드릭스, 엘비스 프레슬리 등 유명 인사들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명하신 마왕 신해철도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로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조금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간다. 그러니까 아프면 바로 병원. 이게 이런 선택지밖에 없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죠. 물론 되게 급하게 아프거나 이럴 때는 병원을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어차피 리뷰페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한테 호레스를 전파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딸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정말 굳이 불필요한 수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지혜로워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지만이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인간의 건강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놓치고 있다. 스트레스가 생체 활동 및 면역력에 미치는 악영향, 운동 부족, 영양소 결핍, 화학물질에 범벅이 된 변형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환경 호르몬.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리즈백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이준숙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살이 찌는 원인이 바로 이렇게 이거랑 바로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것도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의 그런 카르텔 그리고 모노폴리로 인한 그런 독점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값도 되게 저렴했던 약값을 보면은 막 이렇게 자기네들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말 그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이렇게 포커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 2006년도 제약회사 머크의 다이옥신 진통제가 심장마비 부작용을 일으켜서 6만 명 6만 명이 사망한 스캔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송까지 가고 막 FDA에서 막 이렇게 뭐 이걸 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결론은 거기서 이제 그 바이옥스 진통제는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그리고 머크라는 제약회사는 60억 달러, 약 6조 7천억의 벌금형을 맞으면서 이제 사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6조 7천억이면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머크라는 제약회사의 몇 주 치료 매상에 불과한 금액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꿀밤 한 대 맞은 그런 가벼운 처벌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반전이 그때 그 회사에서 이제 물러난 사장은 FDA 고문으로도 취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게 서로가 물리고 물리는 그런 유착 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거. 제약회사를 아무리 좋게 봐줘도 조금 위법 행위를 많이 하는 그런 범죄 기업이라고까지 약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조직적인 힘과 자금을 동원해 경쟁 관계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약초와 같은 자연치료 물질을 음해한다. 의사와 교수들을 매수하고 환자들에게는 허위 가장 광고를 한다. 제약회사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다.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환자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그렇다. 그런 회사의 의사도 매달리고 환자도 매달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이분께서 과격한 표현을 쓰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반합이지. 너무 이제 우리가 제약회사에 대해서 약간 플러스 약간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타민이랑 미네랄은 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풍리를 취하려면은 특허받은 치료약이어야 되고 제약회사의 의약품이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특허가 가능한 신합성 물질을 의미하는데 뭐 토끼나 사과를 특허 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방약들의 이윤이 또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공황장애 불안증 치료제가 그러니까 자낙스의 이유는 5,600배에 달한다. 1mg 100정이 들어있는 한 병의 가격은 180달러. 그런데 이 중에서 유효 성분의 원가가 2.4센트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한 알이 아니고 100병을 만드는데 2.4센트래.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말 그대로 미네랄이랑 비타민은 돈이 안 된다는 거지 단순하게. 그래서 보면은 근데 우리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제에 대해서 누구와 상담하겠냐고 물으면 90%가 의사를 지목한다. 90%의 환자들이 비타민에 대해 1시간도 교육받지 않은 의사들에게 상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의사에게 비타민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의사에게 한약에 대해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어색한 일이다. 그나마 솔직한 의사들은 잘 모른다고 답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해 쓸데없다거나 먹지 말라고 조언한다.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한 태도를 내려놓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서 약간 현타가 왔었던 게 작년에 제가 아까 저희 딸 아토피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이제 겨울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졌어.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재작년 9월 달부터.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보다가 이제 스포너미 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썰포도 뭐 먹이고 이렇게 뿌려주고 막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때 롯데 워터파크 갔다 온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피부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보면은 이제 S병원이라고 아토피에 되게 유명하신 원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대기를 3개월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분한테 가서 작년 초죠. 작년 2월에 이제 진료를 받고 2주 동안 입원을 했어요. 입원 치료를 해서 이제 받았는데 나았어. 정말 깨끗하게 말끔하게. 그래서 그 치료법은 항생제랑 여러 가지를 이제 먹고 물론 유산균도 처방받아서 먹고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그 연고를 이제 바르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정말 너무 말끔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그 여러 가지 사람 이제 엄마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기가 그렇게 낫는다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게 뭔가 스테로이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스테로이드 포비드라고 해서 그걸 너무 조금 무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적당히 쓸 때는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반전은 다시 겨울이 되니까 다시 조금씩 생기는 올라오는 거야. 그래 또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기껏 2주나 이제 입원 치료를 해서 깨끗하게 나았는데 또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리더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숨긴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몸의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 증상만 이제 대증요법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증상이 나오면 그 증상만을 잡는 그 약만 딱 쓰는 거예요. 다시 또 지금 원론적으로 이제 약간 기본적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저는 이제 쓰고 있거든요. 논이랑 여러 가지 유산균도 많이 먹이고 지금 많이 또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현명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근데 또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애가 막 긁고 상처가 엉망진창인데 막 천천히 막 이런 요법을 쓰기에는 또 힘들잖아요. 적당히 이걸 믹스해서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는데 우리 애한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이 타이밍에는 어떤 치료법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조금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현대의학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그래서 암 표준 치료는 단 3가지래요. 수술, 항암, 방사선. 그 외의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학의 정체성은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이다. 말 그대로 환원주의는 관찰 가능한 사물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영적인 세계나 사람의 영혼은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해부학적으로 발견된 적도 없고 MRI나 CT, 초음파로 촬영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몸속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의 생화학 작용이 일어난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스스로 알아서 벌어지는 일이다. 몸 전체 세포 수보다 많은 장내 세균 총수의 수를 거느리고 한데 모여서 잘 살아가고 있다. 찢어지면 아물고 뼈가 부러지면 다시 붙고 하면서 이런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뭔가 있겠지만 아무도 모른다. 과학은 DNA를 발견했다고 좋아했지만 궁극적인 답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우리 몸을 소우주라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학이 발달을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알매 이제 그거를 한다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뭐 100년도 안 된 이제 시절로 거슬러 가면은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머리에 뇌에 드릴로 막 구멍을 뚫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미래에 과학이 정말 그러니까 눈부시게 발전을 했었을 때 지금의 의학을 생각을 한다면 참 무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아서 당뇨약을 처방받게 되면 그 약은 당뇨를 고치려는 목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약이다. 현대의학은 당뇨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암도 모두 마찬가지다. 당뇨나 고혈압의 근본적인 완치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음식과 생활 습관의 원인이 있는데 음식과 생활 습관 개선을 치료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는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경험도 어떻게 보면 지혜잖아요. 경험에서 바탕나는 우리 리즈백 하시는 이제 고객분들도 그렇고 경험하셨던 이제 우리 리브피어 제품을 이제 십수년 동안 이제 드셔온 분들의 정말 드라마틱하게 진짜 자기가 너무 아프고 병원에서 진짜 병원비를 막 얼마나 주고 몇 개월 동안 누워있고 뭐 2년을 누워 계신 분도 있고 기존에 그때 정미라 사장님 사업 설명하는 거 보면은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리뷰표를 만나서 자기는 정말 새 생명을 얻었다. 진짜 새 삶을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리즈백이 지금 11기가 진행이 되면서 너무 좋게 좋아지는 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니까 제가 또 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약이 의학의 기준이 자리 잡으면서 현대의학은 생약이나 식품을 비과학적이라 여겨 더 이상 거들떠 보지 않게 되었고 일반인들도 그런 사상을 따르게 되었다. 병원에서 약만 처방하고 음식이나 생활습관이 소홀히 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환자가 많지 않다.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증상을 없애기 위한 약만 처방하는데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대증요법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하나도 고칠 수가 없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다. 무좀도 못 고치는데 암을 고쳐달라며 제약회사와 병원에 수천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현대의학을 비판하고 의사들을 성토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확한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한 번쯤 따져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현대의학의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을 수련한 의사들에겐 장점이 있다. 이들은 트라우마 케어에 능숙하다. 응급의학과 수술이 장점이다. 일부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능하다. 여기에는 성형도 포함된다. 노바케인 마취제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려냈다. 그러니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이 필요할 때와 장소가 있기 마련이다. 환자들이 지혜롭게 잘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모노폴리가 돼버려서는 다른 모든 상황에도 간섭하려는 것이 문제다. 생활 습관 교정과 식습관 개선이 훨씬 더 절실한 만성질환이나 성인병도 모두 응급의학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음식으로 치료할 것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문제다. 겨우 증상만 다루는데도 전변에 나서서 다른 방법들을 무시하거나 핍박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 경험을 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남편이랑 저녁에 술 한잔하고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또 저녁에 왜냐면 애들이 자니까 잘 때 남편이랑 뭐 맛있는 걸 먹고 이런 생활이 되게 좀 패턴이 그렇게 됐었어요. 육아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었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만성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이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니까 약간 속이 따갑고 목 여기가 그리고 계속 장기침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감기도 아닌데 처음에 저는 그게 감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고 커피도 이제 당분간 끊고 술도 자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정말 한 보따리를 주는 거야. 한 보따리를 주고 이 약을 이제 다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던데 솔직히 그 약을 다 챙겨 먹기도 좀 힘들고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만성질환처럼 좀 달고 살았어 어느 정도. 그런데 진짜 리즈백을 제가 3번 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졌어. 드라마틱하게. 예, 그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졌다고 제가 약간 고질적으로 앓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기존에 했었던 분들은 당연한 식으로 맞다고 식습관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논의가 또 그런 역류성 식도염에도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제 스스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리뷰표의 베이스가 또 기능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음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생활습관 교정 같은 것들이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참 습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즈백 프로그램 자체를 습관 성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의학은 단순히 질환의 증상만 억제하는 의학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 인체 스스로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의학이다. 말 그대로 쉽게 얘기를 하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채워주고 몸에 해가 되는 것은 빼내라.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현대인의 질병 대부분은 음식이 원인이 되어 생긴 것이므로 음식을 점검해야 한다. 질병이 보여주는 증상만 억제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 환자의 나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찾아 손상된 몸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능의학에서 5가지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모든 환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한다. 질병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도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치료한다. 소름 돋죠, 우리. 우리 클렌즈 빌드, 우리 클렌즈 밸런스 빌드가 딱 이렇잖아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능의학은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의학이다. 심도 있는 과학 연구 활동을 통해 전에는 몰랐던 신체 내 생화학 작용과 네트워크 기능들이 밝혀지고 있다. 영양학적 지식들이 축적되면서 이를 통해 몸의 기능과 대사 활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우리 몸의 지적 능력과 스스로를 규제하는 통제력을 믿는 것이다. 우리 이를 통해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노화 질환들을 예방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이 건강이란 저 이 말 되게 공감했었어요. 건강하다는 거. 내 몸이 참, 난 참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니까 넘치는 활력을 발휘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조금 뚱져 있어가지고 약간 살이 좀 쪄서 그러니까 살이 좀 찌니까 아무래도 자신감도 조금 위축되고 몸도 되게 좀 다운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파워 디톡 4일차인데 3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좀 가벼워지는 게 제 스스로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더 이제 제 말에 힘이 실릴 수 있고 그리고 리즈백을 알릴 때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알릴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11기 단톡방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그 후기가 있어서 저희 그 공유해 드렸는데 보셨죠? 오늘 하루 만에 5kg가 빠졌대. 무슨 이거 내가 그걸 눈으로 확인 안 하고 무슨 거짓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제가 그거를 직접 이제 해보니까 아 진짜 사실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 자체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세슘이나 이제 방사능 얘기를 하면 그곳 주민들로부터 돌아오는 말이 있다. 아, 그래서 어쩌라고. 맞는 말이다. 해답도 주지 못하면서 문제만 제기하면 듣는 사람은 짜증나기 마련이다. 지금의 사회가 그렇다. 건강 이야기를 할 때 돌아오는 냉담한 반응. 어쩌라고. 대답 없는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환경 호르몬을 피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오죽하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기준치를 올리는 방안까지 내놓았겠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도 더 이상 답도 없는 환경 문제나 먹거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데 염증을 느낀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어쩌라고다. 이미 시스템에 잘 길들여져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 알레르기와 아토피, 자폐증이 늘어나는 이유라던가
암 환자가 증가하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먹거리와 환경 문제에 있다고 아무리 지적해봐야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지금의 값싸고 편리한 먹거리, 안락한 생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 소 키우고 농사 지을 수 없는데 어쩌라고. 근데 우리한테 답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즈백을 권해줘야 돼. 우리한테는 말 그대로 일본에 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리즈백을 권해주면 정말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재재 원가는 실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 첨가물로 대신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실제 음식이 아닌 첨가물로 향을 내고 맛을 내고 색감을 더하고 색상을 입힌다. 말 그대로 굶주림은 해소되었지만 대신 건강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 GMO 문제라든지 MSG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도 되게 놀랐던 게 1960년대에는 담배가 건강식으로까지 홍보가 됐었대요. 식사 후에 이제 소화를 돕는다고 해서 흡연이 권장되기도 했고, 그리고 의사들이 나와서 우리 의사들이 피는 담배는 뭐 카멜입니다. 뭐 이런 광고도 있었대. 그러니까 참 무지했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결과물이 근데 우리 한국인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 아이들의 건강 상태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자폐 증가율이 세계 1위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고 갈수록 당뇨, 고혈압 환자는 늘어만 간다. 이제 유전이란 말은 무색하기만 하다. 무슨 놈의 유전자가 그토록 빨리 변한단 말인가. 지금의 가파른 질병 증가 추세는 현대과학이 떠받들고 있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도 위배가 된다. 의학계가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져 손 놓고 있는 동안 국민들 모르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염증 반응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 당뇨, 고혈압, 과체중의 대사증후군 환자들, 살을 빼고 싶은 다이어트 환자들, 아이들 알레르기와 아토피, 천식 등 자가 면역 질환 등을 치료할 때 가공식품부터 끊고 시작한다. 가공식품만 끊어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먹어오던 대로 가공식품을 계속 먹으면 아무것도 못 고친다. 그저 약 먹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 임상에서의 내 경험이 그렇다. 물론 반대론자들은 공격할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 뿐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하지만 경험주의도 과학이고 훌륭한 의학이다. 진정한 과학 정신이 실종된 시대에 과학주의자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그래서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고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체내에서 수만 가지의 화학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하고 효소와 조효소들이 만들어지고 분비되어야 한다.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하고 그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리즈백을 할 때 이제 파워 디톡 기간에는 일반 음식을 다 끊잖아.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경험주의적인 그런 효과에서 나온 지행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효과가 그만큼 월등하게 나오는 게 다 이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리즈백을 제대로 하고 나면은 입맛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맛을 바꿔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도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뇨 증가율에 대해서 10년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개방이 돼서 미국 패스트푸드가 들어가면 10년 내에 당뇨병이 폭증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당뇨, 고혈압, 뭐 콜레스테롤 등 대부분 성인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병으로 식단 조절과 생활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후기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본인들이 정말 그걸 겪었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진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막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역류성 식도염도 낫고 뭐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낫게 되니까 진짜 막 방언 터지듯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즈백을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리뷰표 이제 시스템의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고 있는 플랜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이란 어원이 생명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비타민이 효과적인 게 그게 바로 자연 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업 설명 들을 때 되게 반복적으로 되게 많이 듣잖아. 막 2000년 동안 토양이 한 번도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와일드 하베스트로 슈퍼 프루츠를 재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알고 들으니까 그게 너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 회장님이랑 이제 중콜 이제 그 미팅을 했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좋은 제품은 좋은 원료에서 온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리뷰피어가 그 좋은 원료를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좀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뷰피어는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라이트가 뭐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도 알 것 같고 그 천연의 그런 원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건강과 실버 산업을 이제 그러니까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알면 알게 되는 거라. 왜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지? 뭐가 저렇게 큰 비전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체내 독소와 해로운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효과적인 디톡스는 염증, 그러니까 물질이 쌓여 있는 그곳을 이제 맑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평소에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사니까 디톡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만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건강을 결정짓는 5요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영양, 두 번째가 면역, 그리고 세 번째가 수면, 네 번째가 스트레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환경오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환경오염이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뭐 미세먼지, MSG, 프탈레이트 환경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신에 다 플라스틱이잖아. 이것도 우리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먹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환경간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런 거를 너무 그런 사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안 먹고 그런 모든 걸 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 리즈백을 정말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저 역시도 이제 리즈백을 하다가 또 조금만 방심하고 계속 평소대로 막 그런 술 먹고 이렇게 하면 또 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내가 이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몸이 조금 불었네, 컨디션이 그렇네, 그럼 파워 디톡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건강해진 게 바로바로 느껴져. 그래서 여기 분께서 또 가장 강조하는 게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건강을 이제 결정짓는 5요소가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환경오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수면,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예진 사장님이 좀 예민해. 내가 이제 그러니까 친하니까 알잖아. 친한 동생이니까 아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디톡스를 할 때 효과를 조금 못 봤던 게 진짜 예민하게 잠을 잘 못 자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조정수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게 고인을 저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고인을 많이 강추해 주세요. 먹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맛도 있으니까 고인을 강조해 주고 그리고 칼슘이 진짜 중요해요. 저 요즘 칼슘 하루에 2포씩 아침, 점심, 저녁 2포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힘들어. 그러니까 파워 디톡스 뭐 일반식 끊는 게 조금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더 추가적으로 먹어주니까 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랬던 게 우리 새집 증후군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기가 아토피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좀 민감한데 이 새집 증후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밖에 없대. 되게 의외죠. 그게 우리나라의 그런 건설의 그런 규범 자체가 되게 이렇게 낮춰져 있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런 그러니까 리베이트 이런 거랑 부정부패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새집 증후군을 또 없애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도 이제 디톡스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편리함과 풍요함을 얻는 대신 건강을
내주고 있는 셈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WTO, 뭐 WHO에서 뭐 이렇게 뭐 허가가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에서 뭐 이렇게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가공육류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자본주의 밥상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사업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가공육이 담배만큼 흡연만큼이나 애들한테 안 좋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안 하잖아. 왜냐면 그게 또 그런 WHO를 이제 지원해주는 뒤에 있는 기업 자체가 또 그런 육류, 축산, 그런 쪽, 유류가 이쪽인 거야. 우리 그 핑크 리본의 그 유방암 있잖아요. 유방암 협회를 또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또 그 축산업 그쪽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자본주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진짜. 돈이면 다 되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WHO는 우리 엄마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시각으로 그리고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증상에 대한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인병, 뭐 비만, 암, 장전망, 뭐 누수증후군, 그리고 아토피, 뭐 그런 거랑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심장마비, 뭐 이런 거, 역류성 식도염, 갑상선질환, 요로결석, 우울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뭐 그렇게 하려고 얘기는 하고 저는 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파트너 사장님한테 이제 조금 우리 논이라든지 아니 논의도 그렇고 퓨전피어도 그렇고 아사히도 그렇고 이걸 조금 많이 늘려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좀 오해를 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막.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되게 삘받아서 얘기를 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진짜 어떻게든 이제 도움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저 이 말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리브피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책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비만 이제 챕터가 따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 가다가 아니고 영양 결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디톡스, 몸에 안 좋은 거, 클렌즈를 통해서 몸에 안 좋은 건 빼고 그리고 영양을 채워줘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몸 스스로가 자가 치유 능력을 회복해서 이제 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리브퓨어의 이제 진짜 핵심 가치고 호레스의 가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너무 대단해. 그래서 현대인의 식습관을 보면 아침에 시리얼이나 토스트에 우유 한 잔 마시고 점심에 짜장면이나 김밥, 햄버거로 때우고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면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흡수할 시간이 언제 있었을까?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진 음식과 유사한 정체불명의 물질을 먹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또 배고프다는 신호가 올 수밖에 없다. 앉은 자리에서 2000칼로리를 먹어 치워도 영양분이 없는 음식이라면 몇 시간 후에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600칼로리만 먹고도 배가 고프지 않다. 따라서 비만 환자들은 사실 영양 결핍 환자들이다. 영양 공급이 충분하면 살찌지 않는다. 살찌면 임신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영양 결핍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우리라는 것을 자연히 아는 것이다. 제가 이 말 듣고 참 찔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너무 야식도 많이 먹고 그런데 제가 요즘 딱 마음을 먹은 게 아침 한 끼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림피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딱 마음을 먹었어요. 아침에 오늘도 우리 신랑 챙겨주고 이제 출근시켰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포너님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침에 림피어 식사로 정확하게 칼슘이랑 이제 우리 그 에너지 멀티비타민이랑 정확히 다 챙겨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50%를 충족을 시킨다고. 그게 사실인 거야. 이 책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자체가 아침 한 끼 바꿔주고 진짜 백만장자 되는 우리 플랜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 원인 자체가 칼로리가 아니고 호르몬.
우리 호르몬 밸런스 맞춘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게 잠, 스트레스, 먹는 음식. 왜냐하면 재료가 있어요. 호르몬을 만드니까. 운동. 근데 그 중에서도 호르몬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건 운동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조금 필요하게 이제 습관화. 우리 리즈백을 하게 되면은 운동하는 습관도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깨알 운동, 지금 운동할 시간이에요. 뭐 엉겨 운동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저도 원래 깨알 운동 좀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 홈트 위주로 하고 그랬는데 엉겨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꼿꼿하게 세우고 엉덩이로 계단을 탁탁 올라가는 거야. 저희 집이 19층이라서 이제 저희 밑에 층 18층 언니랑 11층 예진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엉겨 운동 이제 하자고 마음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리즈백 자체가 이제 생활화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리뷰피어 비즈니스 자체가 생활 속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완벽한 플랜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말씀 못 드린 내용도 너무 많은데 이 책은 정말 사서 보시더라도 하나도 안 아까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이 책 꼭 읽어보시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데 도움 되실 수 있으셨으면 해요. 진짜 강추하는 책입니다. 오늘 독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음소거 해제. 영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도 어떻게 도움 좀 되셨어요? 많이 됐어요. 네. 지금 읽고 아,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그렇죠. 정민 사장님 내용이 진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용이 알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흥분해서 반말을 좀 많이 했나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왜 반말을 하냐면서 막 친근해요, 친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들 이제 가족 같아. 진짜 우리 너무 정든다 진짜. 네, 오늘 이 책은 다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즈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왜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고 왜 디톡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고 온화한 남예진. 맞지 우리 예진 사장님. 일단 패딩 입어야지. 패딩 안 입고. 내가 몸 상황. 스포너님 뭐 하나는 이 반팔이 완전 왜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네. 예진 나령 스포너님 사장님 최고 최고. 좋았나요 스포너님? 진짜 역시 똑부러져 너무 든든합니다. 아 그래? 와 날씨 봐 진짜. 와. 제가 못 가진 거 또 가져가셔서 너무 또 감사해요. 네, 슬기 사장님 이제 반팔 입으면 생일 되겠네. 지나셨으니까 리즈백 다시 같이 시작합시다. 15일부터 풀린대. 뭐 조유진 수호님 뭐 하세요? 왜 아무도 뭐 저녁에 야간 그냥 아 너무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난리 났대. 내 목소리 안 들리나요? 일정에서. 누구? 잠깐만 지금 들리는 거 맞죠? 스포너님 정화 스포너님? 열심히 어, 먹었어. 어. 그러면 제가 후기 설명을 스포너님이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성우 스포너님께서 후기 설명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준비된 후기 리뷰어가 있습니다. 남예진 사장님. 어. 남예진 사장님 후기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예진입니다. 이 책 깜플렛. 여기 가버리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령 스포너님이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책 할 거라고.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읽었는데 뭐 여기 내용을 보면 진짜 현대의학 속에서 의사와 제약회사들의 거대 음모랑 이유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처음엔 읽다 보니까 병원 가기 약간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 현대의학은 기능의학이라고 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질환의 증상을 완화 억제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의존하기보다 원인을 제거해 가지고 진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좋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이 지출이 아니라고 피자나 그런 거 사 먹으면서 좋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은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현대 기능의학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잠 잘 자고 좋은 생각 많이 해서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자란 바른 먹거리를 꼭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브퓨어에서 하는 얘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리브퓨어를 만나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더 이입이 잘 되고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더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사장님들도 지금 리브퓨어 제품 애용하시지만 메가도스 많이 하셔가지고 더 건강해지시고 질병 앓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사장님. 그러면 후기 한 분 지목해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누구 하지? 저는 그럼 김지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다이아몬드 출산한 지은 사장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제가 방금 흉부외과 원장님하고 리즈백 얘기 좀 하는 중이었었거든요. 끊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 얘기가 그 치료가 아니고 어느 염증 수치만 낮춰가지고 그냥 견디게끔 하는 그런 거대 음모들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분 흉부외과 그분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진아 네 말이 맞다. 모든 병원이 시그널만 죽이지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데 참 네가 어려운 일을 했구나 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오거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내용이었거든요. 리즈백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는 거는 그런 시그널로 인해서 병원에 지출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아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뭐 파스를 발라서 그냥 먹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내 건강과 앞으로의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돈도 벌어주고 내 건강도 찾아주는 이 리즈백 프로그램에 대해서 은하령 사장님의 이 지금 독서 강의를 통해서 모든 사장님이 좀 믿고 좀 2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바로 나와 있어서 더 떠들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은하령 사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나 모르시나? 저도 반말할 뻔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 네, 맞아요. 저도 우선은 진짜. 환자혁명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저는 이 책을 예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이.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뒤쪽에서 좀 막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작년 1년 전에 SBS 스페셜에서도 이 환자혁명에 대해서 살짝 나오면서 알약 절대 먹지 말라고 나왔었어요. 맞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장님들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 제가 이제 또 지목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일요일날 이 사장님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반쪽에 대해서 오셨는데 심해보 사장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나와주세요. 조금 말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신 건가요? 자, 그러면 바로 김유경 사장님 나오세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나 바쁜데?
아 미치겠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최정민 사장님 되시나요? 되게 반가우신 얼굴인데. 정민 사장님 스피치 가능하세요? 이게 힘드신가 본데? 그러면 사장님이 지목해 주시고요. 뿅.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호영 사장님 지금 얘기 가능하세요? 호영 사장님 안 되시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전한 리뷰어 이상원 사장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이상원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있는데도 대답이 없다. 근데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러신가? 어려웠어요 오늘? 글쎄 어렵다는 건 아닌데 음. 후기를 얘기하기가 좀 그랬었나. 아무튼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은하령 사장님 참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항상 보면 진짜 박사님 같으세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참 이 리즈베 클래스가 사실은 처음에 반신반의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시작이 됐었는데 작년에 지금 이렇게 점차 이제 11기까지 오면서 참 진짜 전문적으로 진짜 이게 진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진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또 오늘 책 내용을 보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가장 내용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을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리즈베 클래스와 정말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또한도 사실 뭐 약사분들 오늘도 그 피부샵 원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한도 어떤 그 의학적인 뭐 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되게 부정적이고 이런 자연 해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리즈베 클래스를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다라는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뭐 직급을 가고 또 뭐 그러면서 뭐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사명감을 갖고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알리면서 우리가 건강과 그리고 소득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은혜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2월 달에 블루 다이아몬드 달성하시면서 꼭 다이아몬드 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마무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네. 여보세요? 네 수원님.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제 스피치 할 수 있어. 아니, 금방 얘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오늘 근데 틈틈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네, 은하 사장님, 한장명 이 책, 저도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수원님. 근데 이상원 사장님 금방 이제 스피치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책 내용을 후기하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요? 근데 오늘 이 책이 꼭 우리가 리뷰표 사업 하시는 분들은 꼭 제가 볼 때는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도 은하 사장님 한 1시간 정도 이 한자혁명에 대한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와 진짜 이게 리뷰표 제품 우리가 리즈백을 통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또 건강을 되찾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저도 와닿는 부분이
조금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대인의 이제 질병이 대부분은 음식으로 비롯되고 가장 큰 원인이 환경에 있다라는 말에서 우리 리즈백이란 게 이제 우리 지금 제품 자체가 클렌저 그다음에 밸런스 빌드란 이 제품 자체가 결국은 우리 사장님들도 리즈백을 통해서 솔직히 건강을 우리가 되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품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유명한 게 디톡스 프로그램이고 그거보다 더 한국에는 업그레이드된 게 리즈백 프로그램인데 그거 자체가 지금 음식과 우리 제품 자체가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효과 자체가 진짜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또 은한 사님께서 이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 책에서 진짜 많은 걸 잠시 또 들은 거에서는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진짜 이 리즈백을 통해서 리브피어 제품의 진짜 철학과 그 다음에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필드에서 효과를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효과를 진심되게 전달한다면 사업의 성장은 반드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근데 이런 진짜 책 소개해 준 은하는 사장님, 은코치 진짜 감사하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님. 이 책은 내가 볼 때 그냥 보통 사람은 소개 못하는 책이에요. 와, 은코치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네, 수건아님 잘 들으신 거 맞죠? 네네. 저랑 좀 비슷한 스킬을 제가 하신 것 같아요. 들은 걸 오늘 카톡방에 전체 걸로 글로써 쓰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은하 사장님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스포님 혹시 준희 사장님 스피치 혹시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준희 사장님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김준희 사장님. 아, 부산에 우리 김준희 사장님. 김준희 사장님 스피치 가능한가요? 제가 부터 마이크를 안 켜실 것 같은데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최정민 사장님이 손을 들으셨어요. 자, 김준희 사장님 스피치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안 되는가 보네요. 최정민 사장님 손 들으셨어. 최정민 사장님. 아, 아니요. 사장님 아니요. 호흡으로 안 된다. 김준희 사장님. 아니요. 준희 사장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로 듣겠습니다. 지금 14분 이제 남았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또 엔도핀이 우리가 또 밝은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 있죠? 우리 최은희 사장님? 최은희 사장님 스피치 가능한 거 아시니까요. 마이크 켜서. 아 진짜 설마 엔돌핀 할 때 저는 아니겠지 했는데 제가 되게 잘 듣다가 중간에 통화하느냐고 잠깐 나갔다가 너무 책이 좋아서 후기를 들으려고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최은희 사장님 제가 금방 쓴 멘트예요. 딴 거 쓰세요. 진짜요? 이렇게 복제가 되다니. 제가 이 책을 은혜랑 사장님 운전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내비를 키면서 들어서 막 적지는 못했어요. 근데 막 너무 쏙쏙들이 이해가 되고 진짜 리즈백과 너무 닮아 있다. 진짜 원료 자체를 이런 거와 또 그 약 의사 처방의 약 같은 것들 사실 효능은 하나인데 부작용이 한 200가지 막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제가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란 사장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정말 이해는 했는데 말로 표현이 안 돼. 그 책을 다시 읽고 이제 한번 다시 올릴게요. 최고야 최고. 은 닥터 같았어요. 은 닥터. 최은희 사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지금 아침인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윤희 사장님.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자, 우리 김준희 사장님은 진짜 스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은한 사장님 오늘 독서 강의 해주셨는데 저번 주에 부산 가서 봤잖아요, 김준희 사장님.
그러니까 스포너님 기 받았잖아 주지 사장님. 그러니까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되나? 한 줄만. 그러면 채팅방에 스피치 못하면 그 전체 방에 글 남겨주세요. 우리 김준희 사장님은 아시겠죠? 네. 모른 체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자, 10시 13분입니다. 조이진 잠깐 한 분- 스폰서님은 스피치 듣고 아니,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조이진 스폰서님은 기차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아. 마이크를 꺼놓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백석기 사장님 크크크 남기셨네요 채팅방에. 아니 크크크 안 돼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요? 지금 네. 애들 재우는 시간이라서 그런가 아, 봐요. 근데 최정민 사장님 손 드셨어요. 스피치 하신다고. 우리 최정민 사장님 스피치 못한다고 얘기하시던데. 아, 그래요? 아까 가능한가요? 손바닥 이렇게 들으셨는데. 최정민 사장님 스피치 백석기 사장님 애기 재운 중이라고요? 아, 환자용어 빨리 책 구매해야겠다. 이 책은 진짜 꼭 구매해서 여러 번 이제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은경 사장님 스피치 가능한가요? 가장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우리 전은경 사장님 이번에 2월달에 빛나는 뉴 다이몬드 가실 것 같아요. 전은경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우. 네. 안녕하세요. 역시 네네. 제가 지금 그 한장미라는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오 진짜요? 아 대박 대박. 역시. 이 책을 저희 예지 스포서님이 한번 저한테 이거 추천해 주셔서 그 다음날 제가 바로 사고 읽고 있는데 책이 되게 좋아요. 이 책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전에 리부표를 만나기 전에 저도 혈압이랑 당뇨랑 고지혈증이랑 그런 모든 질병을 앓고 있다가 약에 의존하고 살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증 이렇게 그 질병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통증만 없애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진수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은경 사장님은 리뷰표 만나서 약 끊는 게 진짜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 내용을 듣고 이거 읽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리뷰표를 만나서 이 약도 끊는 것도 좋은 거지만 저로 인해서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아직 다 완독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계속 읽고는 있는데 본업이랑 이거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저녁에 많이 읽는 편인데 지금 저기 안녕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을 다는 다 못 읽었어요 아직.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 내용이 있다 보니까 너무 더 공감이 더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비타민이랑 처방약이랑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읽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정말 저한테 와닿는 책이고 이걸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제가 이거를 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제가 천안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때 상원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저희 팀 미팅해 주실 때 코치 자격증 이용하라고 얘기하셨었고 지은 사장님은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저도 사람 만나면서 이제 응용하게 되고 안녕 사장님이 이 책을 읽어주면서 그걸 더 자세하게 듣고 내일부터 더 활용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전은경 사장님 후기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우리 은한 사장님 한장명 독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자 한자혁명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리뷰표 사업의 혁명을 이뤄내야 됩니다. 레볼루션 아시죠? 레볼루션. 혁명, 혁신, 레볼루션. 영어 시간인가요?
정말 영어? 아니 환자야 환자. 아니 영어 환자. 아니 이상원 사장님 잠깐만. 발음 환자. 한자가 영어로 뭐예요? 환자. 네. 저거죠. 저기 예? 뭐야. 환자가 네? 환자가 아픈 사람이잖아요. 영어로 뭐냐고요? 환자가 영어로 뭐냐면 지금 환자가 글로벌 가기 영어로 봐봐요. 리부피어 레볼루션 하는데 지금 한자로 글로벌 시대에 영어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패티언트. 아니에요. 페이던트는 페이던트 레볼루션 패티언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페이던트요. 페이던트. 아픈 거니까 시크. 아니에요. 페이던트 씩씩한 사람. 레볼루션.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션트입니다. 페이- 페이션트. 네? 페이션트. 원장님, 페이션트. 페이션트고 페이션트. 페이던트고 비슷한 발음이에요. 페이션트 레볼루션 한정명. 갑자기. 아니 근데 갑자기. 제가 오늘 단어가 레볼루션 이게 혁명이란 말, 혁신이란 말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 자, 올해 2021년은 우리 리부표의 빅뱅의 어찌 보면 레볼루션이지 않을까. 짧은 영어 해봤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 굿밤 되세요. 굿밤입니다. 콧밤. 즐겁게 좋은 꿈 꾸세요. 네. 콧밤. 네, 꿈꾸세요. 아니 근데 채팅방에 전 깜짝 놀랐네. 우리 김지현사님 시크한 사람 한자인데 시크릿한 사람인 거 읽었네요. 오늘 왜 이리 영어가 안 돼, 우리 스포님. 제가 한국말도 잘 안 돼요. 웃겨. 미치겠다. 큰 기쁨 주시네요, 역시. 자, 우리 사장님들 오늘 은한 사장님 좋은 책 후기글 전체 방에 진짜 진심다게 영혼을 실어서 남겨주셔야 됩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네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독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은한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옹 교수님 굿밤 되세요. 네, 굿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알랍. 수고하셨어요. 굿밤.